안녕하세요. 쪽집게 주식수다 이석우입니다. 이번 주 한 주 여러분들 울렁울렁 멀미하지 않으셨나요? 예, 급등락이 거듭됐습니다. 하지만 바로 오늘 그래도 안정적인 흐름으로 마무리 지어서 다음 주 한번 기대할 만한 요소 있지 않을까? 라고 먼저 여러분들께 위안의 한마디 그리고 희망의 한마디 드리면서 시작을 하죠. 오늘 쪽집게 주식수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어왔었던 그런 내용 하나씩 살펴보는 것부터 복기를 해보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을 때요. 이번 주, 그러니까 지난주에 있었을 때 다음 주니까 이번 주죠. 예,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상치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량주, 대형 우량주 낙폭과대는 가장 큰 매력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이들 종목이 일단 첫 번째 반등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그리고 주도 종목, 이 주도 종목은 뭐였죠? 조선, 그리고 청정에너지, 풍력이라든가 태양광, 원자력 이들 종목군과 낙폭과대줄 다 반격에 기대를 가져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이번 주 어느 정도는 맞았습니다만 또 어느 정도 틀린 것도 있어요. 예, 주 중반 이 주도 종목, 예, 그동안 상승 추세를 이어갔던 종목군들이 또 한번 쑥 밀렸죠. 잠시 뒤에 살펴볼 텐데요. 자, 그러면은 너는 이번 주 한마디 어떻게 평가를 할래? 평가를 한번 보죠. 여러 가지 악재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긴축 문제 이어지면서 나타난 것이 뭐가 있었죠? 경기 이제 침체이기. 예, 이 부분이 희석되었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아요. 미국 시장에서 고용지표가 안 좋게 나왔으면 경기 침체로 해석이 되는데 그러면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금리 인상 기조가 좀 꺾이는 거 아니야? 오히려 호재로 지금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나라 증시 바닥을 2300포인트에서 강력한 지지대 확인을 했습니다. 다만 종목별로 테마별로 보면은요. 계속 떨어졌었던 이 반도체라든가 이들 종목이 쑥 올라오니까 반대급부로 그동안 강했었던 상승 추세로 계속 올라갔던 종목들이 쑥 떨어져 버렸죠. 예, 키를 맞추는데 얘들이 같이 올라가서 맞춘 게 아니라 이게 떨어지면서 어느 정도 키를 맞추는 상황이어서 종목별로는 레벨 다운이 됐습니다. 수요일 날. 하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이 반등을 이루면서 지수 전반은 2300포인트에서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철판을 깔았다. 즉 더 이상 안 떨어지려고 하는 힘이 아주 강하게 들어섰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은 그렇게 크지 않을 가능성이 전 높게 평가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한마디 2300포인트에서요. 바닥 찍었다라고 봅니다. 이거 지금 거의 2주 넘게 2300포인트 깼다가 올라왔다가 2300포인트에서 이 상태죠. 이거는 뭐예요? 예, 강한 매수가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지속적으로 이런 상태에서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 기대하고요. 여기에서 악재가 이제 더 이상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커요. 삼성전자만 보더라도 그렇죠. 삼성전자 예상치를 조금 떨어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급반등을 했죠. 왜 그랬을까? 알았던 거거든. 그 정도 수준이면 이만큼 떨어졌는데 이거 다 반영한 거 아니야? 오히려 더 떨어진 거 아니야? 그러면서 급반등이 들어온 거라는 거죠. 다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을 때 낙폭과대 IT주 계속 떨어졌죠. 계속 떨어졌는데 얘네들이 올라오는 과중에 이렇게 있는데 오히려 미리 올라갔었던 종목군들이 있죠. 제가 말씀드렸었던 주도 종목군들 뭐 태양광, 원자력, 조선, 건설기계, 건설 요게 이렇게 올라갔었는데 갑자기 뚝 떨어졌어요. 그죠? 그런데 이러한 상태가 이렇게 요번 주에는 이렇게 하향으로 평균치를 맞춰줬다면 다음 주부터는 같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추가 반등세를 노릴 가능성이 크지 않냐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부분을 우리 하나씩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다 미국 증시부터 하나씩 살펴보죠. 미국 증시 가장 큰 거는 이건 것 같습니다.
얘네들도 좀 별로 안 좋았죠. 그런데 우리나라 증시보다 양호했어요. 지난주, 이번 주는요. 지난주, 지지난주에 저점을 이미 찍었거든요. 그런데 미국에서 나타난 현상, 특히 오늘이요. 오늘 새벽에 마감한 미국 증시, 오늘 밤에 지금 현재 마이너스 0.5% 나스닥 선물이 하락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반영을 우리나라에서는 했다라고 보고요. 최근 들어서 빨간 게 더 많죠. 이거는 뭐를 얘기하느냐면은 시작해서 올라간 게 더 많다라는 거예요. 즉 매수의 힘이 더 강하다라는 기술적인 해석인데 바닥권, 즉 많이 하락한 시점에서 빨간 게 훨씬 더 많다라면은 저가 매수, 바닥 다졌다라고 보는 것이 해석의 하나의 방법입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1.2% 다우지수 같은 경우 상승을 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었던 뭐 경제 지표가 나오는데요. 안 좋게 나와요. 오히려 안 좋게 나오는데 지수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즉 반영을 대부분 해서 오히려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S&P 500 지수 똑같죠. 저점을 그리고 높여갑니다. 다만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하나 있긴 있어요. 잠시 뒤에 환율 부분에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나스닥입니다. IT. 여기에는 우리나라 삼성전자의 힘도 컸어요. 삼성전자가 어저께 급반등을 하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그렇다면 반도체 전반이 예상보다 좋아지는 거 아니야? 워낙 나쁘게 봐가지고 계속 팔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팔던 사람들이 혹은 펀드들이 강매수가 들어온 거죠. 그런 의미에서의 IT 전반으로 이끌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 같은 맥락으로 들어 올린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변 증시 상황, 특히 미국 증시와 더불어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뭐 중국 증시는 계속 뭐 지네 갈 길 가는 거죠. 경기 부양책이 나오잖아요. 그걸 다르게 봐야 돼요. 다만 중국 증시 같은 경우 우리나라 증시에 나쁠 거 있을까요? 중국 경제가 돌아선다면, 중국 증시가 돌아선다면 나쁠 거 없어요. 걔네들이 올라가면 호재면 호재지. 다만 나홀로 상승해서 우리나라 증시 못 간 부분이 분명히 아쉽습니다만 나쁜 거 아니라는 거. 그리고 대만 증시가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대비 더 낙폭이 컸거든요. 이번 주에는요. 그런데 그 대비 우리나라 2300포인트라는 강력한 지지선, 뭐 PBR 기준, PER 기준, 펀더멘털 상으로도 여기까지 이렇게 떨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세는 충분히 가능한 해외 상황이라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나라 증시 2300포인트에서 여기 한번 테스트 하려다 말았고 지난주 한번 떨어졌다가 또 이번 주도 떨어졌다가 하다가 들어올리죠. 이거를 갖다가 소위 집계형이라고 합니다. 기술적 분석에서 여러 가지, 저 나름대로 공부 예전에 많이 했어요. 집계 아시죠? 집계, 쪽집게. 바로 이 시간이 쪽집게 주식수다죠. 찝어내는 거. 2300포인트를 계속 찝어내고 있어요. 찝어내고 있어요. 이걸 집계형이라고 하는데 여러 날을,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한 거죠. 집계형. 그러면 여기에서 더 이상 안 떨어지려고 하는 힘이 강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일단 하방 경직성은 노렸어. 그러면은 저는 일단 그러면은 여기에서 떨어질 폭은 요만큼인데 여기서 반등폭이 어딜까라는 부분이에요. 다만 기술적 분석에서 이 이동평균선을 무시 못하거든요. 오늘 윗꼬리 알고 내려온 것이 내려오는 이 21선의 저항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이 명확한 것이 코스닥 지수거든요. 지금 보시는 지수 코스닥 지수인데 다만 5일선이 쌍바닥으로 돌고 있어요. 5일선이 여기는 좀 낮아졌지만 돌고 있어요. 이렇게 놓고 보면은 바닥권에서 이제 탈출 분위기가 이제 이번 주에 시작됐구나. 여러분들 생각하셔도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에요. 다만 한 가지, 여기서 기존 주도주가 올라갔을 때, 내려갔을 때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데요. 명확한 건 이거예요. 다 같이 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즉 같이 가기는 가는데 큰 추세는 이렇게 가긴 가는데
삼성전자가 올라갈 때 기존 주도주는 약간 조정. 삼성전자가 약간 조정 줄 때 기존 주도주가 올라가고, 삼성전자가 올라갈 때 얘네들이 잠시 조정. 이러면서 평균치는 올라가는데 이런 순환매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부분 매매하시는 분들한테는 꼭 필요하니까 그 기준을 잡고 매매하시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만 여기 보시면은요,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강한 거 아시겠죠? 즉, 대형주 단이 딱 묶어놓고 지수 하락을 버텨주는 그런 흐름이 딱 나오니까 중소형주 혹은 테마주들이 좀 더 강력한 흐름이 나온다라는 거, 그거를 기억을 하시고, 뭐 테마주 그리고 중소형주 충분히 이제 매매해도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펀더멘털, 즉 너무 싼 종목들이 지금 너무 넘쳐나요. 그러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이 하락한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럼 좀 어느 정도는 제자리 찾을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급 동향 잠깐 보시죠. 수급 동향 보면은 특징인 것이 계속 매도였었던 외국인이 조금이나마 빨간불이 나오죠. 매도가 완화가 됐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요. 선물에서는 여전히 왔다리 갔다리 하지만 플러스 알파로 외국인이 매매가 된다는 거. 그리고 옵션도 그렇습니다. 콜옵션, 풋옵션 다 볼 필요 없어요. 외국인만 보면 되는데요. 외국인이 팔았는데요. 풋옵션 외국인이 샀는데요. 이걸로 너무 호들갑 떨지 마세요. 이걸로 또 평가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전문가 가운데서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이만큼 샀으니까 올라오니까 요만큼 10분의 1입니까? 100분의 1입니까? 이거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안 되죠. 계속 사모은 거 이제 올라오니까 이익이라는 관점이고요. 지난 수요일 날 제가 이거 아주 중점적으로 봐서 여기서 더 이상 떨어질 일은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급락한 날. 기억하세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270억이라는 풋옵션의 매도가 있었어요.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더 떨어지면 여기 돈을 갚아줘야 돼요. 그런데 270억의 매도가 나왔는데 그러면 아직 반도 환매수가 안 됐어요. 아직 이만큼이 남아있어요. 그 전에도 생각을 하면. 그런데 감가상각까지 생각을 하면은요, 오히려 아주 충분히 이익 실현을 하는데 그 폭은 더 늘어나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나쁘지 않다. 수급 동향? 나쁘지 않다. 오히려 플러스 알파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요게 문제죠. 환율. 아직 고공권입니다. 지금 현재 1,300원을 살짝 웃돌고 있어요. 역외 환율까지 또 이제 미국 시장에서 과연 어떻게 진행될까는 모르겠는데, 다다음 주 옐런 재무장관이죠. 지금은 방한을 하죠. 여기에서 과연 스와프, 통화 스와프를 하느냐, 이게 관건인데요. 가능성은 없잖아 있죠. 지난번에 바이든과 요 통화 스와프가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렇게 떨어졌었던 거거든요. 통화 스와프 기대감이 어느 정도 있어요. 그런데도 오늘 강세를 이루어가지고 오늘 추가적인 상승세는 좀 가로막았는데 앞으로 요 부분이 체크 포인트입니다. 체크 포인트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고요. 다만 저는 생각을 옐런이 와서 통화 스와프 가능성도 제시된 상태에서 이거를 뚫고 갈까라는 부분 아닐 것 같아요. 다만 지금 헤지 펀드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안 하면은 이거 슈팅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나라 펀더멘털이 이 정도로 약할까? 하지만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우리나라만 그래? 유로화도 그렇고 뭐 다 그래. 달러만 강세야. 바로 그러한 부분, 외국인의 투자 동향에서 연동되는 흐름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체크 포인트라는 거 감히 예측은 못하겠지만 일단은 고점 찍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 주 주도 종목군 체크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죠.
요번 주,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요번 주 월요일 말씀드렸었던 종목 가운데 일단 낙폭과대 대형주단을 먼저 말씀을 드렸었죠. 요 네 종목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보시죠.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이 들어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어제 실적 발표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죠. 왜 그랬을까요? 예상치 하회했어요, 솔직히. 예상치 수준? 혹은 약간 아래거든요. 근데 어저께 급등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 그리고 저점은 그 이전에 끊었어요. 바로 어제 새벽에요. 실적 발표 전까지만 해도요. 애널리스트들이라든가 각 뷰를 전달하는 하우스에서 예상치보다 한참 안 좋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 라고 얘기가 계속 돌았었어요. 그 전날도 그렇고. 그래서 이만큼 하락한 거거든요. 그런데 예상치 수준이네 하니까 어떻게 돼요? 나는 마이너스 50이라고 봤는데 제로로 나왔어. 이미 다 팔았어. 또 팔았어. 더 낮게 판 놈도 있고. 아이고야, 아니네? 매수가 들어온 거예요. 생각보다 괜찮네? 이런 상태가 된 거죠. 낙폭과대고 너무 펀더멘털을 해칠 정도의 위치까지 와 있거든요. 펀더멘털을 해칠 정도, 여기까지는 펀더멘털 수준 이하예요, 이하는. 64,000원 정도까지 충분히 갈 여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SK하이닉스 마찬가지 맥락이에요. 똑같은 맥락이야. 우리나라 IT 주주들이 대부분 다 그래요. 공격을 당한 것 같습니다. 예상보다 한참 안 좋을 것 같아라고 소문을 이미 다 끌어놓고 공매도를 쳐놓은 거죠. 공매도를 쳐놨어요. 저는 10만 원 아래 권역은 인정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뭐 8만 6천 원까지 내려온 상황에서 바로 반등이 들어옵니다. 추가 반등 충분히 있고요. 10만 원 권역 이상까지는 최소한 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대형주 단, 낙폭과대 대형주, 얘네들이 자리 잡고 돌려올 가능성, 말씀을 분명히 지난주 금요일 말씀드렸고 월요일도 말씀을 드렸어요. LG에너지솔루션이 오늘 갑자기 급반등했는데요. 여기에서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왜 급반등했을까요? 실적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왜 급반등했을까? 다음 분기는 좋을 거래요. 그러면서 오후에 갑자기 또 급반등을 시켜버렸어요. 이게 해석하기 나름이라는 거죠. 누구 마음대로, 엿장수 마음대로. 증권시장은 이래요. 그래서 제가 이만큼 떨어졌으면 이만큼 떨어진 게 싼 느낌이 있다면 여기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권역은 시장 전반적으로 여기서 매도보다는 매수 후 보유, 좀 물려있는 종목 가운데에서도 너무 뭐 이렇게 잡주 이런 거 아닌 경우에는 보유해서 조금 더 끌고 가시라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오늘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이런 종목이에요. 실적 안 좋아요. 그런데 안 좋아. 다음 분기는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쫙 매수가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다만 앞서 제가 발빠른 시황에서 자세히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으니까 LG에너지솔루션 궁금하신 분은 오늘 발빠른 시황 한번 앞부분을 꼭 참고해서 보시길 바랄게요. 자, 현대차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디젤 게이트 바로 그 부분이 좀 아킬레스건이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시장의 움직임인데요. 아직까지는 이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죠. 바로 그 우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아니라면 실적은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우려 안에서 있기 때문에 이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는데요. 그 디젤 게이트, 독일의 뭐 검찰 디젤 게이트, 뭐 디젤 게이트라고 하면 좀 안 좋은 뉘앙스가 있는데 가능성이죠. 가능성이에요. 가능성. 요것 때문에 이 박스권을 돌파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요 디젤 게이트 요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요. 과거 데이터를 보니까요. 2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뭐 그게 O가 되든 X가 되든. 그러니까 함부로 말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일단은 지금 실적이 되기 때문에 조정 시
N은 매수 관점이 맞는 것 같아요. 실적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아본 뭐 몇몇 애널리스트들의 의견도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기관의 의견도요. 그런 점에서 자동차군도 괜찮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번 주 초 잠시 말씀을 드렸고 중간중간 발빠른 시황에서도 체크를 말씀을 드렸었던 코로나 확산, 재확산에 따른 수혜주 급등을 했어요. SK바이오사이언스. 저는 이거 2등주라고 생각했는데 얘가 1등주, 대장주가 돼버렸네요. 이 부분은 제가 솔직하게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중간에 제가 얘가 대장으로 튀어나왔습니다라고 좀 바꿔드렸으니까 그 부분까지 생각을 한다면 언급 자체 무리 없어 보이고요. 시젠과 수젠텍을 대장주로 봤죠, 제가. 수젠텍을 대장주로 봤고 시젠은 후발주로 봤는데 후발주로 바로 튀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죠. SK바이오사이언스 제일 안 움직였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 초에 여기에서 후발주 개념으로 2등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가 아니면은 셀트리온 이 종목에 대해서 보다 월등히 강한 상승세가 나옵니다. 내부 자체 백신이 있다라는 점이 부각되면서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대장주가 바뀌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움직였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추가 상승에 대해서는 이제는 단기적으로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라는 점으로 추가 상승 시에는 이제는 좀 매도 관점으로 보시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같은 맥락입니다. 하지만 이 재확산 요 부분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도 괜찮다라는 점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재부각되는 흐름이 지금 2만 명 수준에서 확진자가요. 뭐 10만 명 얘기도 나오죠. 한 달 내에 10만 명 갈 것 같다. 이 기대감, 이거 나쁜 건데 기대감이라고 얘기하기 좀 그렇죠. 이러한 이 종목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체크를 하시면서 조정 시에는 매수가 많은데 위로 따라잡을 필요는 없어요. 여기서는 단기적으로 한번 접고 다시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것이 저의 의견이니까. 시젠도 같은 맥락이죠. 후발주 개념으로 쭉 올라갔어요. 같은 맥락입니다. 이 종목 제가 어제 말씀드렸을 때 여기에서 추가 상승으로 위로 따라잡지는 마시죠. 일단 단기 조정 가능성 염두에 두고 가지고 계신 분들 반은 이익 실현 말씀을 드렸고 조정 시에만 관심을 기울이시죠. 라고 했는데 여전히 저는 같은 맥락이에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죠. 추가적으로 조정 시에는 매수해서 한번 끌고 갈 만한 요건은 충분하게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대장주로 나선 것이 수젠텍이죠. 이 대장주 수젠텍으로 언급을 드리면서 상한가 드리는 날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한 번 더 올라가서 요 날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올라가면 이익 실현하시죠. 라고 말씀을 드렸죠. 18,000원 딱 찍고 내려오면서 1차적으로 대장주 역할은 분명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수젠텍이. 5일선도 바로 올라왔죠. 위로는 따라잡지 말되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시죠. 한번 조정이 오면 조금씩 관심을 기울여도 되겠다라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제가 그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여러분들께 밀어서 말씀드렸었던 종목군들이 있죠. 그 종목군들에 대해서까지 여러분들께 체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기존 주도주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주도주는 분명히 주도주였었던 것 같습니다. OCI, 하나케미칼, 두산에너빌리티, 현대중공업, 현대건설기계, 현대건설, 즉 청정에너지, 태양광, 풍력, 그리고 원자력, 조선, 건설기계 종목들인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탁 올라오면서 키를 맞추고 얘네들은 계속 올라갔죠. 떨어질 때 계속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살짝 조정 정도 그리고 올라갈 줄 알았는데 툭 떨어져 버렸네요. 이 부분은 제가 예상치를 벗어나지는 않았지만 그 폭이 좀 커서 여러분들께 먼저 죄송하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한 종목씩 제가 체크해 드릴게요. OCI입니다. 보세요.
우리나라 지수나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다른 종목에 비해서 얘는 상승 추세를 갔어요. 상승 추세죠. 주도주 잘 맞췄고요. 여러분들께 잘 제시를 해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뚝 떨어졌죠, 이날. 수요일 날이죠. 오늘 뭐 반등 흐름을 보여주다가 다시 또 제자리에 오르는 흐름인데요. 아래 꼬리를 달고 일단 자리는 잡은 모습이에요. 아직까지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중기적인 확장세, 이러한 부분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업황 자체가 달라진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하나솔루션. 오늘도 기관 외국인이 매수를 했더라고요. 어제 저점을 잡아서 돌리는데 외국인 기관이 강한 매수가 들어왔죠. 오늘도 매수가 들어옵니다. 이 종목 역시 태양광 뭐 상승 추세를 갔어요. 그런데 수요일 날 뚝 부러져 버렸죠. 부러진 거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중국의 태양광 모듈 업체가 모여 있는 그 지역에 코로나 확산세 때문에 여기에서 만약에 또 봉쇄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세계적으로 태양광 패널, 이것도 공급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쪽에 한번 기대감도 있거든요. 분명히 태양광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부분까지 체크를 하시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예, 청정 에너지 분류로 EU에서 청정 에너지로 분류가 됐죠.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이 됐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어저께 급반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추가 상승하는 듯 하다가 단기 매물이 한번 쏟아져 나왔는데, 이 부분도 역시 세계적으로요, 원전을 수출할 수 있는 국가가 몇 국가 안 돼요. 5국가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지금 러시아가 가장 많이 그동안 수출을 했었거든요. 근데 러시아 과연 유럽에 수출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그리고 미국 우방 국가들에 수출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중국은요? 못해요. 그럼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미국은 원자력 잠시 접었고요. 프랑스 할 수 있는데 얘네들도 그동안 안 했었어요. 우리나라, 프랑스, 미국 수주를 가능한 나라는 이들 국가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대감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점, 두산 에너빌리티를 비롯해서 원자력 관련주는 중기적으로 저점 매수 관점으로 여전히 봐도 되겠다라는 점. 그리고 조선주 같은 경우 똑같은 맥락으로 하락이 나왔습니다. 수요일 날 다 이런 기존 주도주 보시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우리나라 증시가 전반적으로 다 빠질 때 얘는 오히려 상승 추세로 올라갔어요.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군으로 가기 위해서 이 종목이 떨어졌다. 뭐 혹은 유가 급락에 따라서 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문시가 나온 건데요. 그렇지 않아요. 어제 우리나라 장 끝나고 나서 나타났었던 우리나라 또 수주권이 있었죠. 현대, 조선해양에서. 현대중공업도 같은 맥락의 수주권이 또 앞으로도 또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신조선가 아직 꺾이지 않았거든요. 조선주 아직 유효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우크라이나 그 전쟁 이후를 생각하는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아직까지도 건설 기계에 대한 부분은 수주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제자리 걸음입니다. 현대 건설 기계인데요. 이외에 진성 TEC라든가 뭐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 이런 종목, 아직 부러지지 않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긍정적으로 볼만한 요건 충분하다라는 점. 그리고 현대 건설 같은 경우 해외 수주라든가 건설주 전반적으로, 그리고 내부적으로 경기 부양을 위해서, 그리고 주택 건설을 위해서 3기 신도시 또 남아 있잖아요. 이런 점에서 지수가 빠질 때 급등을 했다가 또 요거 같은 날 같이 빠졌어요. 기존 주도주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런 점에서 바닥을 잡고 또다시 돌려 세우면서 오늘 얼추 급락 부분을 다 회복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건설주까지 아직까지는 양호하다는 점으로 생각하시고 접근, 그리고 오히려 저가 매수가 맞지 않을까라는 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발빠르게 좀 많은 내용을 하다 보니까 좀 빠르게 지나온 것 같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다 드린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주 전략 지금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다음 주는 다음 주에 생각을 해보죠. 주말은 편히 쉬세요. 다음 주 전략은요. 항상 매주 월요일 저녁 7시에 생방송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거 아시죠? 예, 뉴스, 그리고 한 주 있을 이슈, 일정, 모든 것을 생방송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니까요. 다음 주 월요일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료 회원 제도도 있지만 유료 회원, 즉 VIP 회원 제도도 있습니다. 유료 회원 제도도 있는데요.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죠? 어려운 장, 정말 나 혼자 견디기 힘든 것 같아. 그리고 나 가지고 있는데 이걸 매도를 해야 될지, 매도해서 다른 종목,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예, 그런 분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저와 함께 제가 저의 전략에 따라서 매수와 매도를 여러분들께 권해드리고요. 그 부분 함께 하시고 싶은 분들이 있으시다면 유료 회원 가입 제도가 있다라는 점, 010-9628-8231, 010-9628-8231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이라고 써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친절하게 저희 직원들이 안내 전화 드릴 테니까요. 이 부분까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발빠르게 지금 다녀왔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 꼭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힘내시라고 쫄지 마!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